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사님과 함께하는 문항 연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계산편입니다. 제목을 정하기가 애매해서 일단 계산식이라 이렇게 명명했는데요. 계산식으로 푸는 문항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중량이나 비중이나 함량 등등. 솔직히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마다요. 조금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다 이해하시지요? 조제관리사 시험 출제, 실제 시험 출제를 할 때는요, 많은 전문 출제위원들이 며칠씩 숙박을 하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저는 혼자서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혹시나 나도 모르는 잘못된 문항, 나중에 발견돼서 어, 불편을 드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도 저 자신 경험상 또 응시생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는 부분들이 실전 같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히 도전을 하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본문항 나름 열심히 내긴 했지만 참조용으로 그렇게 푸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잘못된 그런 풀이 해석이나 또 문제에 허점이 보이시면 바로 댓글이나 따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보실까요? 예시 첫 번째 문항입니다. 비중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비중과 관련된 문제는요. 제1회 시험에서도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된 기억이 납니다. 자, 몸풀기 문제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중 1.1인 샴푸 1000ml를 표시량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중량 충전이 가능한 포장 설비로 100% 내용량을 충전할 경우 중량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이 미리와 중량과의 관계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리는 용량이면서 부피의 단위죠. 중량은요, 질량이면서 g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가요. 비중의 개념을 또 알아야 되겠는데 비중은 밀도랑 관련이 있죠. 밀도는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입니다. 즉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죠.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인 거죠. 비중은요. 어떤 물질의 질량이요. 그것과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 물질의 질량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때 표준 물질은요. 액체 고체의 경우에는 4도씨에서 물 1세제곱센치를 1g으로 하고 이것을 표준으로 잡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양이고요. 비중은요. 이 표준 물질 즉 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되는 밀도의 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위는요. 비중은 없지요. 비중은 단위가 없고요. 밀도는 g per 세제곱센치 뭐 이런 단위가 있겠죠. 계산은 비중도 마찬가지로 질량 나누기 부피의 개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정답은 1100g인데요. 비중 1.1은 샴푸의 질량을 샴푸의 부피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부피는 용량 ml, 질량은 중량 g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질량, 즉 중량은 1100g이 나오죠. 두 번째 문항 볼까요? 같은 비중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표기량, 즉 내용량의 그 표기량에 대한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예시 1에서는 100% 내용량 충전의 경우이죠. 예시 2에서는요. 이 내용량 충전할 경우에 표기량의 최소 함량 기준으로 충전을 한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먼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내용량 그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해서 97% 이상, 그러니까 최소 함량은 97%가 되겠죠. 계산식은요. 100% 충전했을 때 그 중량값을 구하고요. 그거를 97% 그거에 대한 97%를 계산하면 되겠죠. 1100g에서 97% 0.97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 보실 때 아마 계산기를 휴대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곱셈을 뭐 잘한다 하더라도 가끔 혼동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셈할 때는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g과 100g을 나눠서 각각 0.97로 곱하면 이렇게 970하고 57g 나오고요. 그걸 두 개를 더하면은 좀 더 용이하게 풀 수 있겠죠. 예시 두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보기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 300g에서 사용된 향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그 함량에 대한 내용이다. 향료에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을 모두 고르시오.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 고시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시 내용이고요. 그 중에 별표 2가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가지와 그 조건입니다. 이 25가지는 당연히 어떤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지난 과거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된 사례가 많이 있고요. 이 시험 문제 중에 또 다음 이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죠.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추가로 표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기에 있는 본 성분, 유발 성분 4가지를 적었는데요. 이 함량이 300g 안에 0.001%가 초과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겠죠. 자, 정답은 요 3가지 성분인데요. 먼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이 바디로션 300g에 0.001%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찾는 거죠. 여기 관건은 퍼센테이지인데요. 이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g을 의미하는 형태인데요. 즉 100분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퍼센테이지가 들어가 있다. 이걸 계산할 때는 퍼센테이지 값은 무조건 나누기 100을 해라. 그래서 이 300g 중에 0.001%, 즉 퍼센테이지의 100분의 1 곱하고요. 거기에 0.001%를 다시 또 곱한 값. 이것이 300g 중에 포함된 0.001%입니다. 그 값은 0.003g이죠. 예를 들어 300g 중에 1%를 구하려면 300g 곱하기 퍼센트 0.01 거기에 1% 곱하기 1을 해주면 되죠. 그럼 300g 중에 1%는 3g이죠. 따라서 0.003g보다 초과되는 그런 성분, 그 성분은 표시 성분이 되겠죠. 유제놀, 시트랄, 핵신, 신나말 3가지가 되는 거고요. 간혹 문제를 푸실 때 각각 성분에 대해서 백분위를 통해 가지고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유제놀 같은 경우 0. 시트랄 같은 경우 0.02g을 300g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백분율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식도 복잡해지고 또 시간도 엄청 걸리겠죠. 이렇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간적인 효율성을 갖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시 4번째 문항입니다. 본 문항은요. 천연 유기농 화장품과 관련된 그 유기농 함량 계산 문제입니다. 수용성 추출물을 선택을 했는데요. 수용성인 오렌지 추출물을 제조하는 공정이고요. 오렌지 추출물의 유기농 함량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요.
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그 기준에 관한 규정 중에 별표 7에 그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바로 다음과 같은 부분인데요. 물과 미네랄, 유래 원료는 유기농 함량 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수용성, 비수용성 추출물 원료의 유기농 함량 비율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수용성 추출물 원료의 계산 방법입니다. 1단계와 2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에 맞게끔 유기농 함량 비율 전체 퍼센테이지에 대한 계산식이 나오죠. 이 공정을 살펴보시면 초기 오렌지가 80kg, 그리고 물에 50kg, 또 물을 제외한 용매는 유기농 용매와 비유기농 용매 각각 40kg, 20kg를 사용했고요. 총 60kg죠. 그러면은 투입되는 원료만 하더라도 190kg가 됩니다. 가열, 혼합, 여과 등의 공정을 통해서 최종 산물인 최종 오렌지 추출물은 100kg입니다. 즉 190kg의 투입된 원료 중에 90kg는 없어지고요. 100kg가 남았죠. 그러면 이 100kg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농 함량을 구하는 문제지요. 최종 오렌지 추출물 중에 초기 오렌지의 원물에 대한 양과 또 유기농 용매에 대한 양 두 개를 구하는 합산해서 몇 프로가 되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성식을 보면 최종 추출물 중에 그 용매를 뺀 나머지 그 부분이 바로 초기 오렌지의 원물이 양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을 구한 거고요. 두 번째는 최종 추출물 중에 유기농 용매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을 구한 거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백분율 함량으로 계산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 앞에 부분에서는 그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줘야 되는데요. 그 비율은 다음과 같은 요 식에서 1단계에서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최종 추출물 중에 용매를 빼고요. 그 뺀 나머지 부분 중에 전체 유기농 원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수식으로 구하게 되지요. 근데 이 구한 비율이 만약에 1 이상이 될 경우에는 1로서 이렇게 간주를 하고 비율을 1로 계산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산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단계 비율입니다. 자, 80이죠. 초기 오렌지 80kg 유기농 원물입니다. 그리고 추출물에서 용매를 뺀 것, 즉 100kg에서 용매 토탈 60kg을 뺀 40kg이죠. 그러면 2가 나오는데 이건 1이 넘죠. 그러면 1로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2단계로서 비율 1을 두고요. 추출물 분해 추출물에서 용매를 뺀 거 100에서 60을 뺀 40, 즉 0.4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추출물 전체 100 중에 유기농 용매 40kg, 즉 40, 0.4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하면 0.8이 되고요. 거기 100분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하면 80%가 됩니다. 즉 최종 오렌지 추출물에는 80%의 유기농 함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유기농 계산 관련해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기름의 비누화 과정을 통해서 유기농 그리세린을 생성하는 제조 공정입니다. 유기농 그리세린의 함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물 분자의 분자량, 그리고 그리세린의 분자량, 또 지방산의 분자량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요. 정답은 96.7%인데요. 천연 유기농 화장품 관련 고시의 내용 중에 이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가공한 원료의 경우 예를 들어 유기농 그리세린과 같은 거죠. 유기농 함량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최종 물질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자량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 원물에서 최종 생산물은 그리세린과 지방산 2개의 물질이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분자량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요. 이 분자량이 제시된 것입니다.
푸는 방법은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유기농 그리세린 함량은요, 그리세린 전체에 대한 분자량에서 유기농에 해당하는 부분의 분자량을 가지고 나눠주면은 해당하는 유기농 그리세린 함량이 되겠습니다. 즉, 이 그리세린의 분자 구조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유기농 원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해당이 되죠. 나머지 수소, 3개의 수소는 유기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분자량 중에 이 수소에 대한 해당하는 양을 빼주게 되면은 되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전체 그리세린의 분자량 92에서 3개의 수소 3을 빼주면은 89가 되고요. 전체 92 중에 89g이 바로 유기농 함량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96.7%가 나옵니다.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 문제긴 하지만 최종 결과를 보면은 간략하게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은 분자량 부분을 보시고 해당하는 그리세린의 전체 분자량 92g 중에 유기농이 포함되어 있는 쪽에 파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고요. 혹시나 유기농 그리세린이 아니고 여기 뭐 유기농 지방산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지방산에 대한 해당하는 분자량과 지방산 내에서 유기농 원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물 분자, 물이나 또는 알칼리 쪽으로 반응된 식이 나오면은 알칼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분자량 또는 원자량을 빼주고 계산하면 되겠지요. 약간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듯한 문제인데요. 잘 기억해 주시고 참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마지막 문항입니다. 본 문항은요, 호기성 생균수를 구하고요, 적합 또는 부족함 여부를 판정하는 단답형 문항으로 정기시험에 나왔던 문제와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시생이 가장 당황했을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또 유사한 형태로 또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한번 계산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출제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실까요? 미생물한도 시험법에 따라 유통 예정인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눈 화장용 제품류죠. 미생물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검체 전처리 과정이 끝난 전처리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검액 0.1ml를 가지고 2개의 평판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검액은 20배 해석하였다는 조건이 달려있죠. 본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한 2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미생물 한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총호기성 생균수의 시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총호기성 생균수 중에 눈 화장용 제품류와 영유아용 제품류는 500개 이하로 관리를 하죠. 자, 화장품 1g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총호기성 생균수, 즉 생균수라면 살아있는 균수고 호기성이라면 산소를 필요로 하는 산소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균이죠. 일반적으로 세균과 진균을 얘기하는데요. 그 화장품 1g을 취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총호기성 생균수를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개 이하 들어가 있을 경우를 적합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화장품 1g 안에 균수를 어떻게 카운팅을 할까요? 정말 카운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배지라는 것도 이용하고요. 일종의 먹잇감이죠. 균을 하나하나 세기가 힘드니까 균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균들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 먹이를 먹고 배지에 있는 미생물의 먹잇감들을 먹고요. 자라나게 돼서 일종의 집단체를 새로운 개체들이 많이 생겨서 일단 집단을 형성하는데 그것을 바로 집락이라고 하죠. 이러한 배지가 깔린 접시 위에다가 화장품을 떨궈서
그 균수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화장품 1g을 그 배지에 잘 묻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희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희석 배수에 따라서 그 카운팅하는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희석되는 게 얼마만큼 희석이 됐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이제 풀어볼까요? 먼저 평균 집락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집락 1군하고 제2군 두 가지로 이제 실험을 했겠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으로 할 수 있고요. 세 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개를 했고요. 두 개 각각 나오는 집락 수가 세균균 배지에서 8개와 12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 평균을 냅니다. 두 개를 더하고 둘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0개가 되고요. 세균에 대한. 그리고 진균에 대해서는요. 6개와 8개니까 7개가 평균 진균에 대한 집락수가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숫자로 세면 집락수니까 10개, 또 진균은 7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베이지에다 넣고 그 화장품 검액을 투입할 때 희석을 하기 때문에 그 희석 배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검체 1mm를 전 처리할 경우에 20배를 희석을 해가지고 검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20배 부분을 곱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또 1mm가 아니고 거기에 10배 희석한 0.1mm를 가지고 또 했으니까 또 10배를 희석한 게 되죠. 그럼 거기에 다시 또 10배를 곱해줘야 됩니다. 총 20배 희석한 검액에 또 0.1mm, 저 10배를 또 희석한 형태로 했으니까 총 200배 희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호기성 생균수는요. 세균수의 경우에 평균 집락수 10에다가 200배를 곱한 2000이 되는 거죠. 2000개의 세균이 있는 거고요. 진균은 7에다 200을 곱한 1400개의 세균이 있는 겁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나온 거로는 이제 개라고 표현했는데요. 정확히 표시하면 CFU, 즉 콜로니 포밍 유닛이라고 해서 집락이 형성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한 개의 집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균이 이렇게 집단을 형성하는 거니까 자, CFU를 일종의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라고 여기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 호기성 생균수는요. 2000개와 1400개를 더한 3400개 g당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눈 화장류 제품류의 경우 500개 이하야 되니까 이거는 부적합이 되겠죠. 결론은 3400개와 또 부적합이 정답이 되겠네요. 화장품의 계산편 쉬운 듯 굉장히 쉽지 않은 파트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문항 출제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